갈피를 못 잡는 투자의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콕부동산 연구소의 공배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모두가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그 문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지만 부담스럽죠. 그럼 신축 말고 가격은 매력적인데 앞으로 호재가 있고 저평가된 아파트는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들 여러분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저도 좋아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 거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길 왜 사? 여기 별론데? 라는 반응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저녁 6시가 되면 천안천에서 산책하는 사람들로 북적이지만 8시가 되면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술집 하나 없고 활발하다고 할 수 있는 상권도 별로 없어요. 더욱이 북쪽의 진입로를 제외한다면 지역의 진입도 꽤 어렵죠. 요거까지 말씀드리는 아시는 곳 있을까요? 어딜까요? 바로 용곡동입니다. 저는 왜 용곡동을 좋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이 지역의 미래 전망은 어떨지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곡동에 숨겨진 가치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곡동은 어떤 곳일까요? 뒤쪽에는 일봉산이 있고 앞에는 천안천이 있어 살기가 참 좋은 곳으로 보이죠. 2000년대 초반 때 만들어진 도시이긴 한데 지역 주민들이 꺼려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길 왜 사? 라는 평가를 할 정도로 말이죠. 그 이유는 간단해요. 첫 번째는 진입로가 부족합니다. 이 용곡동에서는 일봉로를 통해서 진입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진입이 어렵습니다. 특히 동과 서를 연결하는 곳에 경부선 철도가 있어 동서 연결 또한 어렵죠.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천안천 앞에 한 저녁 6시쯤 가면 북적북적 거립니다. 사람들이 산책하신다고 막 왔다 갔다 거리시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8시만 되면 동네가 어두컴컴해요. 주무시러 가신다고 해야 되나? 평형대가 84제곱미터,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평형 제일 기본평형고 그 이상을 초과하는 평형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층 신혼부부들보다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찾는 동네였죠. 그래서 지금 용곡의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2000년도 분양가격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코로나로 유동성이 완화되었을 때 급격하게 올랐던 다른 지역에 비하면 이 지역은 이 정도 올라가고 끝나고 지금은 다시 또 원위치로 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곳의 아파트 14평형이 2억대 중반 그리고 57평형이 3억대 중반으로 현재 신축 아파트 분양가를 생각한다면 지금은 5억 정도 되니까요. 확실히 가격적인 면에서 메리트는 있어 보입니다. 물론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다 좋은 아파트는 아니죠. 제가 왜 여기를 좋아하게 되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현재 문제, 진입로 부족으로 인한 접근성 부족, 그리고 상권이 부재하다는 거.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용곡동에서는 많은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어요. 지하차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용곡동 아이파크에서부터 시작해서 지하차도 공사가 또 있습니다. 이 두 도로가 연결이 된다면 동서와의 연결이 지금보다 원활해질 예정이고 21번 국도에 접해 있지만 21번 국도를 바로 들어올 수가 없죠. 하지만 이 지하차도 공사가 진행된다면 21번 국도에 바로 접속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럼 용곡동에 필요한 21번 국도의 접근성 및 동서에 대한 연결성 강화가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문제, 접근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이라면 용곡동 하면 생각나는 도시개발 사업 하나 있죠. 바로 용곡 눈들구역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천안시 동남부에 위치하여 총 면적은 57평방미터에 달하고 2022년에서 2022년까지 사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의 경계는 천안천을 따라 좌측으로 펼쳐지고 남측은 국도 21호선을 끼고 우측은 경부선 철도에 맞닿아 있어요. 처음 계획과는 달리 21번 국도 남측 부분을 제외시켰고요. 그리고 장례식장이 여기 하나 있거든요. 장례식장을 예전엔 제외했다가 이번 자료에서는 장례식장을 포함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신나게 만들어놨는데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부에 장례식장이 있을 뻔했죠. 2017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24년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제출된 상태로 아직은 우상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될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구 및 주택 공급 계획을 보면 4,292세대 약 10,000명 정도를 수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 중에 공동주택은 3,890세대 정도 되고요. 더욱 눈길을 끄는 거는 이 북쪽에 임대아파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단지에서는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평형의 주택이 약 500세대 정도가 된다는 거죠.
천안에 84제곱미터 초과하는 평형들이 많이 없는데 이 용곡지구에는 공급된다는 거죠. 발표된 자료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는데요. 21번 국도와 용곡동 한라아파트를 연결하는 이 도로가 변경되고 내부의 진입도로로 강화하는 방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용곡동 한라아파트로 연결되는 도로는 매우 좁아요. 주 출입을 이쪽으로 변경한 상태예요. 그리고 용곡동 아이파크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도로가 설을 연결해주는 지하차도를 만드는 거죠. 용곡동의 약점이 뭐라고 얘기 드렸죠? 용곡동의 첫 번째 문제는 접근성이죠. 접근성이 확실히 떨어지는데 앞으로 이 도로를 통해서 더 개선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상권이죠. 이번 변경된 내용에서는 상권을 용곡동과 용곡 눈들구역 중간에 배치를 했어요. 준주거용지로 배치를 했죠. 드디어 용곡동에서 술을 먹을 수 있어요. 농담이고요. 그럼 앞으로 유동인구가 이 지역 안에 발생할 수 있겠죠. 상권이 활성화된다, 유동인구가 생긴다. 그럼 지역이 활기가 돋겠죠. 물론 4,000세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도시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상권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전의 용곡동의 상권보다는 더 좋아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용곡동의 아파트들이 분양을 한다면 약 5억 정도는 분양을 할 거예요. 이상이겠죠. 그럼 주변에 있는 아파트 평형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오래된 구축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 가격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해당 아파트 가격은 올라갈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용곡동 여러분 정말 희소식이죠. 확실히 이전 계획보다는 좋아진 느낌입니다. 그럼 앞으로 용곡동의 경우는 접근성이 향상되고 상권이 활성화되고 주변 가격 대비 저렴하기 때문에 저는 이곳을 상승할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나가면 지금부터 많이 찾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가보셔야 여기 다 논밭이거든요. 이런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한다면 용곡동의 아파트 사긴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이 옆 지역이 바로 청수동이죠. 청수동의 가격이 올랐던 점 뭔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청수역이죠. 하지만 이번 계획에서는 그 어디에도 청수역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보통은 광장이라든지 주차장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청수역의 경우는 동서횡단철도라든지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사업들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용곡 눈들구역에서도 청수역에 대한 내용은 제외시킨 것 같아요. 확실히 용곡 눈들구역은 그 지역 접근성의 개선과 상권 발전을 통해 앞으로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변화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겁니다. 접근성 개선은 이 지역을 더욱더 매력적인 거주지를 만들고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유치할 거예요. 또한 상권의 활성화는 지역 경제를 촉진하고 투자자 및 사업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겁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콕부동산연구소의 공배준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